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제 본격적인 또 설 연휴 이후에 2024년도에 시장이 다시 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하고 양시장 모두 가뿐하게 조금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역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반면에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만약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 02-3772-0269번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자, 거기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하고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와 유튜브 상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전화번호 아래 나가고 있고요. 유튜브 역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 남겨주시는 시간 동안에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1%가량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1.9% 역시 거래소보다 좀 더 강하네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건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역시 지난주 후반부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미국 증시가 너무 잘 올라갔죠. S&P 지수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 하지만 하필이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혹시나 잘 올라가다가 어제 쉬었는데 이거 반영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걱정은 이제 떨쳐냈죠. 시장 자체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미국 증시 비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만 봐도 너무 차별화가 좀 심한 장입니다. 국내 증시는 역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그 다음에 주변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도 이 흐름을 잘 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북 리스크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밸류 프로그램, 정부 주도의 이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면서 좀 저평가 종목들이 다시 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추진이 된 건 아닙니다.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역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이번 달 안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관련 종목들의 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번 달 안에 윤곽이 잡힌다고 하니까 먼저 반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역시 이제 AI 관련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역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초 1월 달부터 국내 증시 좀 흔들리긴 했지만요. 전고점 자리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675포인트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아마 이번 주에 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코스피만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할 수 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전고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2023년도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과 그리고 전고점이 넘어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이 좀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편중돼서 지금 강한 종목들에 너무 이제
투자를 좀 많이 과중하게 비중을 늘리시는 건 좀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오히려 좀 지금 약한 종목들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비 관련주들이 좀 약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중국은 춘절을 좀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것도 중국에서 폭죽을 너무 많이 터뜨렸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고, 근데 유독 오늘 좀 약한 게 보통 이제 주가 올리기 전에 좀 약한 모습들이 간혹가다 주가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에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 물가지수가 지금 하락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으로 좀 잘 잡히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증폭이 되겠죠. 좀 빨리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도 좀 더 잘 붙일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들은 뭐 현물 쪽이나 선물 쪽이나 옵션 쪽 이쪽에서 모두 다 상방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따라가시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제가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772-0269번 전화 주시고,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금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한솔 케미칼 네. 20만 원에 20%예요. 20만 원에 20%요. 예. 아하. 뭐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뭐 좀 되신 거예요?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이 기업도 주가가 좀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예. 한 달이 되셨다고요? 한 달 안 되시죠? 한 달인가? 한 달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 한 달이 예. 아니라 일주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은 넘었어요. 일주일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갖고 있던 시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더 길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가가 빠지면 더 길게 내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좀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예, 있는데, 한수케미칼도 매수하고 나서부터 좀 빠졌어요. 근데 그때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는 지금 업황에 이 기업이 현재 그 하고 있는 그 사업 업황이죠. 화공약품 쪽이라든지 이쪽은 업황 자체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2년도보다는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뭐 적자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반도체 쪽 산업도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잖아요. 이 업황 자체가, 그죠?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대신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은. 아니,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추가 매수 하려나 지금. 네. 돈은 한 50% 이상 살 돈은 있어요.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분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종목이 앞으로 잘 올라갈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주가가 여전히 지금 많이 안 올라 있잖아요. 그죠? 전체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안 올라가고 네. 재매수는 어디서 했으면 좋겠나. 추가 매수. 그거 몰라서. 네. 추가 매수는요. 17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10% 정도만 더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17만 원 밑에요. 네, 17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10% 정도는 하셔도 괜찮은데 그 이상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자, 그리고 그리고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사실 우리가 얼마의 기간이라고 정해놓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 회사를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최소한 23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23만 원? 네, 맞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17만 원 아래에서만, 그리고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이렇게 잡고 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지면은 어디까지 빠질 것 같아요?
저는 17만 원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저는 15만 원 정도 부근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17만 원 예.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좀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17만 원 밑에서 그럼 16만 원 정도에 사면 되겠네요. 그냥 16만 원대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3만 원이 목표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네. 그러셨나요? 저는 테스입니다. 테스. 테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그 매수가는 22,750원이고요. 네. 프로테이즈는 50%입니다. 자, 지금 50%를 사셨어요? 이거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보니까 근데 그 가격이 매수 가격이 참 네. 이게 자꾸 그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계속 떨어지네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네. 이 종목을 그때 그 사신 다음에 그 매수가 근처에 왔다가 다시 떨어졌죠. 네네. 이거를 네. 탈까 하다가 조금 더 욕심이 놔뒀더만 이게 돌이 또 그리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매수하는 가격이 매수를 네. 해야 되는 가격이 아니라 사실 네네.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네. 지금 이제 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000원 정도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다가 이번에 좀 깼고 내려왔어요. 그죠? 네네. 근데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잘 간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네.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일부 몇 종목들이 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AI 이 관련주라고 해서 네네. 이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뭐 특히나 HBM이라든지 이런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네. 나머지 전통주 우리가 이제 그 네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종목들 아이고, 네, 그게- 그렇죠. 잘 못 가고 예. 있단 말이죠. 이 종목도 지금 반도체 식각 장비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잖아요. 근데 예. 업황이라는 건 한쪽에만 계속 치우쳐서 갈 수는 없어요. 결국 네. 이게 반도체 업황도 이 반도체라는 건 무조건 이거 AI용 반도체만 무조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반도체 AI 쪽의 반도체 AI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신기술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서 반도체도 뭐 메모리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비메모리 반도체도 또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용량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반도체는 고루고루 발전을 하면서 가요. 그럼 지금 한쪽에 특화돼 쏠려 있다 보면은 다시 또 옮겨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 이 반도체 쪽은 이제 그 각각의 영역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돌면서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올해는 이 가격을 저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매수 가격 위쪽으로. 근데 네. 비중 많아서 추가 매수 뭐 생각도 하고 계신 거죠? 비중도 많은데. 네, 추가 매수도 그죠? 한번 해보고 그렇지 네. 않으면은 또 손절을 한번 내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자꾸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네. 지금 가격에서 손절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추가 매수 역시도 지금 50%까지 했는데 여기서 네. 추가 매수를 더 해본들 매수 가격이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거고요. 네. 목표 주가는 그냥 매수 가격 네. 왔을 때 절반 줄이세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럴까 싶어가지고. 네. 그 절반 줄이고 25% 정도면 저는 뭐 아니면 매수가 왔을 때 그냥 20% 정도만 남겨놓고요, 그냥 다 파세요. 그리고 다 팔아야죠. 나머지는 24,000원까지 좀 지켜보셨다가 그 가격 네. 오면 다시 상담 받아보세요. 저는 24,000원 아래에서는 그냥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그때 팔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는 것과 뭐 기다려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네.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네. 이거를 좀 팔고 네.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뭘 좀 사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시청자분이 이거 어디까지? 매도를 할 때 하고 나면 올라갈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팔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이미 올 만큼 온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좋은 결과 왔을 때, 말씀드린 가격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꼭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 네트웍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800원에 10%입니다. 7,800원에 10%요. 네네. 아, 그래요.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며칠 됐어요. 그쵸? 네. 그 가격에 그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왜 그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도 네, 좀 많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때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네요. 아니 뭐 TV를 보고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예, 뉴스를 보고 아니면 내가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살까? 라고 해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네. 일단 지금 이제 AI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SK 네트워크스 네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AI 관련 뉴스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미국 투자. 네트워크가 뭐 유통이라고 되어 있던데. 유통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는 그 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뉴스 이런 것들 좋으니까. 안 보셨어요? 그냥 좋아서? 아니 그냥 뉴스 보긴 하지요. 보고 했는데 네. 잘 설명해 주세요. AI라는 거는 네. 지금 이거는요, 못 제가 네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분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확인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 돈. 네, 그죠? 네. 이 뉴스만 딱 봐도 나와요. 여기에. 미국 인공지능 투자 소식 때문에 SK 네트워크스가 상승을 했다. 이 뉴스만 네. 딱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컨소시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MOU를 체결했다는 건데 사실 MOU라는 건 우리가 항상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K 네트워크스가 만약에 기본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면 이거는 사면 안 되죠. 절대. 많이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사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이제 AI 테마로 지금 올라간 건데 매수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7,8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매수 가격보다 좀 네네. 위쪽에 있네요. 그렇죠? 네네. 그럼 지금 이 종목은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잘 팔리게 해주세요. 지금 수익일 때 파셔야 돼요. 이거는. 네? 월 지금 현재 수익이잖아요. 원래 아침에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좋은데 이건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 수익이 있을 때 파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팔으라고요? 네. 네네. 왜냐면 이거 지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이건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흔들기 시작하면 매수가 뭐 7,500원, 7,000원까지 급박 확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났을 때 분할로 계속해서 챙겨가야 돼요.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 우리가 거래가 붙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더 올라갔는데 이거 더 올라갈 때 거래가 계속 줄었어요. 이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힘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팍 떨어져 버리면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수익일 때 이 수익을 저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HB 솔루션이요. HB 솔루션이요. 예, 이게 제가 요거 7,000원대 또 안 팔았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폭탄 맞아갖고 계속 떨어지는데 공시를 보니까는 공시에도 아직 그 매물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바닥을 기는데 네. 매도 타점을 잘 못 잡아갖고 그랬는데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대표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어요. 혹시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850원에 30%요. 4,850원에 30%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종목 4,850원에 지금 매수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정치 테마 쪽으로 좀 묶여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HB솔루션이.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때 매도를 한번 볼게요. 1월 29일 날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 자리거든요. 1월 예, 예. 29일 날 매도 금액을 잠깐 보면은 1월 29일 날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예. 아니 이게 개인들의 매도네요. 개인 물량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외국인들도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외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게 공시를 보니까는 거기 법인에서 매도 물량 나온 것 같은데 그것 맞아요. 때문에 기타 법인 네.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타 외국인 쪽, 그 다음에 특히나 개인 쪽에서도 물량이 가장 많아요. 매도 쪽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테마주들이 보통 이런 흐름들을 좀 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HB 솔루션의 경우에도 지금 변동성이 일반적인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4,850원에 매수하셨다 그랬죠. 예. 매수하고 나서 지금 수익 확 갔다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7,000원까지 갔다가 더 네. 갈 줄 알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제 그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올라갈 때 잘 파셔야 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죠. 앞에서 바로 앞에서 SK 네트워크스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상담을 해드린 거잖아요. 예, 비슷한 케이스예요. 지금 일단 HB 솔루션의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물량들은 아직 좀 잡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다 빠진 건 아니고 막 그 전에 들어왔던 그 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올라갔을 때 이 매수가 이 거래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매도했을 때는 워낙에 급하게 빠진 거라 매도할 때 이제 그 주가 밑으로 내려갈 때 이전에 그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밑으로 다시 잡혀 있다는 건 한 번쯤은 더 매수가 이상해서 팔 수 있는 자리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5,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분할이든 뭐하든 어쨌든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5,000원 이상은요? 네. 저는 5,000원 위쪽에서 5,000원 딱 오잖아요. 그때부터 분할로 파세요. 분할로. 아,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세요. 예. 오래 보지는 감사합니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 올해는요? 네.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에 또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요. 올라갈 때 팔고. 예. 그죠? 예. 이 종목은 등락이 큰 종목이라서 올라갈 때는 어. 한 번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예.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온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심야 주식이라고 해서 그 방송도 역시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또 상담을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유튜브 상담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제넥신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11,716원이고요. 비중은 22% 보유하셨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7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 사셨을까 참 궁금하네요. 왜냐면 지난해 11월 23일 날 잠깐 한번 쫙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매수했다면 이건 진짜 제대로 물리신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제 탈출을 잘 못하신 거죠. 너무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가가 이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주봉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거래가 들어갔고 이제 눌릴 때 지금 거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실적도 잠깐 좀 확인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적자를 계속 이제 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오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제넥신은 지금 이거는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주봉이라든지 또는 이제 월봉 뭐 이런 흐름으로 제가 볼 때 저점을 좀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11,7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뭐 저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바닥이니까 추가 매수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비중을 더 늘릴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매수가보다 위쪽 한 12,000원 정도 선을 보고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12,000원 정도 이 가격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12,000원에서.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엑시콘이네요. 매수한 가격이 2만원이에요. 비중은 10%고요. 2만원에 10%. 이것도 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따라붙는 걸까요? 엑시콘.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 종목도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통 차트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CXA 관련 이슈로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는데, 자, 보세요. 이전에 주가의 고점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왔다면,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차세대 반도체, 뭐 AI 이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을 봤을 때 정고점 자리 여기 왔다면 이 두 번째 반등에서 정고점 자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그 밑에서 고점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 이번에 좀 힘들겠구나. 주가 많이 빠지겠구나.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회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앞으로 AI 관련주 너무 좋아지고 하는데 이게 이 종목도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테마입니다. 지금은 엑시콘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전 저점을 이미 깨고 내려왔거든요. 다시 올라온다고 한들 저는 이 점점 고점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이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2만 원. 이때는 탈출하고 저는 빠져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ISC입니다. 자, ISC 매수 가격이 85,000원이고요. 비중이 15%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많이 좀 매수를 하고 계세요.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의 기준 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또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좀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ISC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소켓 쪽이라든지 뭐 관련 업황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 되는 회사긴 한데, 중요한 건 앞전에 주가가 튀어 올라온 걸 보세요. 많이 올랐죠? 2023년도에.
근데 2023년도에 주가 시장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미 앞전에 이렇게 많이 튀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졌고 지금 횡보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갔고 횡보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지고 횡보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이미 앞전에서 주가의 상승이 컸기 때문에 더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ISC는 매수 가격이 8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손절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000원 정도 봅시다. 65,000원. 아, 여기까지 볼 필요 없네요. 67,000원을 손절가 자리로 보시고요. 이 위에서만 반등 주면 여기서는 85,000원의 매수가인데 8만원에서 85,000원 선에서는 저는 정리하고 교체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기관 쪽도 수급이 좀 빠지기 시작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이오니아. 매수 가격 1, 2개월 목표 보고 목표가 3만원 이상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26,700원에 자, 그리고 비중이 12%. 1, 2개월 정도 보고서 잠깐만요. 3만원 이상, 1, 2개월 3만원. 전 굉장히 높은 가격인 줄 알았는데 3만원이면 바로 이네요. 이거는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반도체 쪽도 지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시장의 중심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리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 쪽이 다시 또 꺼졌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그냥 이제 지나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업황의 사이클이 굉장히 큰 장기 상승과 장기 하락 사이클을 타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건 반도체 쪽도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이제 반도체 그 제약바이오의 사이클 자체가 하락 사이클이 거의 바닥 정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아시죠? 이소부와 거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처음에 속잖아요. 나중에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전에 계속 올라올 것처럼 하다가 다시 빠지고 올라올 것처럼 하고 빠지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올 때 사람들은 또 에이 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 주가가 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업황의 저점 사이클 부근에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고 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신 가격대 3만원 이상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인데요.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TLB 28,000원에 10%요. TLB. 네. 네, 28,0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자, 네.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이면 이거 올해 1월쯤에 사신 거예요? 네. 떨어질 때 사신 거죠? 네. 그래요. 이것도 지금 반도체 그 AI 쪽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게 맞나요? 네. CXL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지금 TLB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두 우리가 반도체 뭐 AI 뭐 그다음에 이제 뭐 HBM 뭐 CXL 앞으로 좋아지고 뭐 관련 종목들이 뭐 아침 많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뭐 관련주들이 막 잘 가고 있고 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 종목들을 다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TLB의 경우에도 주가가 뭐 현재 같은 경우 25,000원이지만 지난해 저점부터 해서 보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매수한 건 아니란 말이죠. 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손실이고 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또 손실이고 이런 데도 또 손실일 거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손실이고 이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본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그래서 다 뭐 수익이 있긴 힘들고 지금 이 기업도 다르지 않아요. 흐름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TLB의 주가가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실적은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아시죠? 실적이 좋지는 않은 거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2023년도 지난해 적자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3분기 적자 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 자,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면 이제 이렇게 움직여 왔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밀리면서 이 자리를 깨겠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주가는 여기 33,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바로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보이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 거예요. 그럼 이번에 올라와도 다시 올라가면서 3만 원 또는 32,0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점 이미 여기 내렸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27,000원 내지 28,000원 정도에서 이제 만약 힘이 약해지면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목표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28,000원 정도 매수가죠. 매수가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그 가격 부분에서는 저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아, 추매하면 안 되고요. 네, 추매도 지금은 저는 타이밍이 좋진 않아 보여요. 추가 매수도. 아, 왜냐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만약 주가가 여기서 좀 다시 올라갔다 하락을 하잖아요. 좀 빨리 네.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 올해 언제 회복이 될지 가늠이 안 돼요. 시간이 계속 끌려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락해도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할 가격은 제가 볼 때 최소한 2만 원 정도 부근. 만약에 2만 원 정도 부근에 온다면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를 사람들이 너무 일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8,000원에 매수했잖아요. 근데 지금 25,000원이란 말이죠. 불과 3,000원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1,000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또 1,000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몇백 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격 밑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정말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 추가 매수했을 때 효과도 크겠죠. 조금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단가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봐야. 그러니까 TAB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2만 원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돼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면 돼요? 매수가 2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뷰노요, 뷰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38,500원에 20%요. 38,500원이요? 예, 예. 네, 38,500원에 매수하셨군요. 근데 이 종목도 되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몇 달 됐어요. 그쵸? 올해 매수하신 것 같긴 해요. 올해쯤에. 예, 예, 예. 그러면 이 회사는 그 당시에 혹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뭐 아니, 괜찮다고 해서 사가지고 이렇게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서 아마 그러면 네 지금 추가 매수면 안 되죠? 추가 매수 지금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예,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회사가 예. 지금 제 그 외전에도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왔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 어디 가도 이제 뭐 뉴스를 봐도 뷰노가 좋다 얘기를 많이 했었고 방송에서도 주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아마 뷰노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추천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루닛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이제 뷰노라는 회사도 그렇고 의료용 AI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지난해 큰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 예전에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한 6,000원 정도였는데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 1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예.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우리가 집값도 만약에 1억이었던 집이 만약에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아유,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더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떨어지기가 쉬울까요? 떨어지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랑 똑같 비슷한 거예요. 10배, 1억에서 한 10억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라는 거고 실적도 막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와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적이 적자였는데 갑자기 확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는 건 이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증권사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능성은 매수가까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매수가 이상을 따지면요?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근데 매수가라고 해도 이제 38,500원 이게 아니라 매수가 부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약 예, 예. 37,000원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37,000원 정도를 바라보시고 이 가격 오면 뭐 딱 거기에서 딱 떨어지겠습니까? 그 가격까지 왔을 때 오게 된다면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예. 올라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할 거고. 예. 그 선에서 저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 파리하겠구만. 예, 예. 그래서 목표 주가 예, 37,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모비스요. 현대모비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7만 3,700원에 비중 17%예요. 27만 3,700원의 비중이 17%세요. 네, 네. 아, 이것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네. 엄청 오래되셨는데. 중간에 뭐 추가 매수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언제 하셨어요? 어느 가격에? 기억 안 나요? 잘 몰라가지고, 예. 네, 기억 잘 안 나세요? 예, 14%, 비중이 14%에서 17%가 된 거예요. 아, 3% 정도 더 하셨군요. 어쨌든 지금 네. 밑에 있을 때. 그러면 매수 단가가 더 높긴 했다는 거잖아요. 이 네. 종목은 현대모비스는 저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추가 매수 혹시 여력이 더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저는 한 번 더 타이밍이 좀 오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추가 네. 매수 타이밍은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정도.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 네, 이 정도 네. 가격에 한번 눌려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20% 내지는 25%까지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네. 25%로 맞추고. 네, 그 정도까지. 그러면 매수 단가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 좀 가져가시면 아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수익 안 봐도 그냥 본전만 돼도 그냥 빠져나오고 싶어요. 근데 추가 매수 고생 많이 타이밍을 했어. 추가 매수를 안 잡으면 그 네. 본전에 대한 가격도 좀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좀 낮춰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대모비스가 막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네. 앞으로 많이 올라갈 만한 그런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차라리 단가를 좀 낮춰놓고 움직이기 네.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뭐 회복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네. 원래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에 조금 움직였죠. 네. 완성차 업체보다 부품 업체들이 좀 뒤에 가요. 뒤에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네. 현대모비스는 저는 22만 원에서 22만 네. 5천 원 이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 하시고 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매수가 오면 그때 물량을 줄이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따로 없고요. 매수가 오면 절반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위쪽으로 그때 전화 다시 주셔도 괜찮죠. 아직 시간이 여유가 네. 좀 많이 있잖아요. 가격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회복됐을 네, 때.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파트론이고요. 네. 그 9,048원에 10%. 9,048원에 10%요. 예, 예.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더 사서 매수가로 대출할 수 있을까? 아, 그래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지금 예.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걸 놓친 것 같아가지고 밑에서 좀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아직 혹시 언제 놓치신 것 같으세요? 언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좋았던 타이밍인 것 같으세요? 그 밑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아, 뭐 여기 이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표시에 대해서는? 네네네. 근데 네네. 제가 볼 때 지금 가격하고는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또 이 가격대까지 또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파트론이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라 사실 네. 지금 당장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에서 반응이 올 만한 그 시점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서 네. 제가 볼
제 생각에는 아직 저점을 확실하게 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오늘 이제 어제 같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한번 볼게요. 100만 원. 이 회사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평소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 기준을 어떻게 세우라 그랬죠? 2020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억 이상.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외국인도 기관도 수급이 잘 붙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정도 미달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파트론도 지금 거기에 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추가 매수를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밑에서 잡으실 거면 이제 7,9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 뭐 일단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가격이죠. 그죠? 예, 네. 네, 7,9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근데 9,000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잡고 가시면 매수가가 9,000원인데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도 이미 그 될 것 같거든요. 8,800원만 와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8,800원까지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빠르게 한번 유튜브 종목 봐드릴까요? 이제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매수 가격은 3,490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엮였다고 하던데 목표 주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지금 34,900원인데, 3,490원인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재건 테마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 거잖아요. 이제 이 전쟁을 좀 종식시킬 만한 그런 발언이 좀 나와서 이제 또 끝나나?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알루코라는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수주를 했나요? 재건에 대한 수주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단순 기대감으로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들어갈 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노리고 있단 말이죠.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푸틴이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490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3,600원 위쪽으로만 올라가도 저는 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3,600원 위쪽으로 반등 시에 정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전에 이제 반등 나올 때 이때죠.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가 많잖아요. 이때 힘이 제일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올라가면서 또 이 제2의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못지않은 거래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의 거래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힘이 역시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의 경우에도 우리가 꼭 눈으로 확인하고 따져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힘이 더 강한지, 만약에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이건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고, 하지만 거래가 이전보다 많이 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이거는 좀 정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9시에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저녁 9시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지금 당장 궁금한 것들 제가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